606페이지 대리 경작자 지정을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대리 경작자 지정. 다른 사람을 대신 투입해서 농사짓게 하자는 거죠.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이게 갑이 소유자라 합시다. 소유자. 아니면 을이 합법적으로 이걸 빌려서 쓰고 있는 임차인이라 합시다. 소유자가 됐든 임차인이 됐든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를 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런 농지를 유효농지 그래요. 이런 농지가 증가하면 국가 경제 손실이 크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지역을 권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절차 걸쳐서 다른 사람을 대신 투입해서 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대리 경작자 지정이라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대리 경작자 지정과 관련하여 농사 짓지 않고 있다 해서 무조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한 거 아니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쉬고 있는 농지는 대리 경작자 지정 대상 아니까 지정을 못합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이 그거예요. 자,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보겠어요? 1번 보면 마지막에다 줄 거예요. 휴경하는 농지일 때 휴경농지. 두 번째도 마지막에 휴경하는 농지, 휴경농지. 이 농지가 있는데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지금 지력 증진을 위해서 이 밭이 있었는데 여기다 10년 동안 고추 농사를 했다. 그러면 지력이 바닥나 버리거든. 알겠나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지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퇴비도 하고 좀 쉬게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대리 경작자 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법적으로. 또 연작업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휴경하는 농지가 있다. 그때도 대리 경작자 지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걸 전용하려고 허가 맞춰놨다. 신고 맞춰놨다. 협의 거쳐놨다.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신고 맞춰놨다. 그럴 때는 전용하려고 하니까 농사 안 짓고 있어도 대리 경작자 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사 안 짓고 있는 농지를 유효농지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걸 때 누가 대리 경작을 지정하는가? 농지 소유자가 직접 정한 거 아니다. 농지 임차인이 직접 정한 게 아니라 하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을 해서 보낸다 이렇게 하셔. 보낸다. 그러면 대리 경작을 지정해서 보낼 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바로 누구를 투입해서 농사를 시켜야 하는 대신 바로 이 농지 근처에 있는 농업이라든가 농업법인 그게 1순위예요. 자, 밑에 내갔습니다. 대리 경작 지정 요건에서 원칙에서 찾아봐. 농업인, 농업법인에다 1순위자 그렇게 쓰나? 1순위자. 그네들이 1순위야. 근데 그네들이 농사 짓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넘어오셔서 2순위가 나옵니다. 농업 생산단체라든가 학교 그 농지 가지고 농사 짓기를 원하는 자 3명. 농업 생산단체 학교 경작을 원하는 자 있으면 야 그러면 네가 가서 농사 져라라고 찍어서 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하셔. 그 다음에 이제 대리 경작을 지정할 때는 1차적으로 이렇게 시장구청장이 대리 경작자 투입해서 보내기 전에 이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대리 경작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할 말씀 해라라고 미리 애자 알고 그래서 이걸 지정예고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지정예고. 지정예고를 먼저 하고 바로 합당하지 않는 이유에 하에 농사 안 지고 있으면 바로 지정해서 농사를 지게 합니다. 지정 예고하고 지정한다. 순서를 좀 알아주시오. 먼저 뭐 하고 지정 예고하고 그 다음에 정식 지정한다. 이때 지정 예고가 들어가면 이 농지 소유한테 알린단 말이죠. 그러면 할 얘기 있으면 이의시정을 받아줘요. 이의시정은 며칠에 하면 되냐? 10일 이렇게 받으시오. 며칠이요? 10일. 찾았나요? 있어 없어요? 있어. 10일만 눈으로 콕 찍어놔요. 자, 그 다음에 4번, 5번 중요 편자. 포인트가 4번, 5번이에요. 이때 대리 경작자 투입해서 대신 농사 짓게 한다라고 할 때 대리 경작 기간. 대리 경작 기간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몇 년이다? 3년. 이 수치는 중요하니까 중요표에. 따로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따라가면 되지만 약정은 3년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리 경작으로 들어갔던 분이 지력을 증식해서 가을에 수확을 많이 올리려고 막 퇴비하고 그랬어요. 가을에 농사 많이 수확 올렸습니다. 이 진양만데 뺏어가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퇴비
8은 3년 간다 이렇게 암기하셔. 팁반은 몇 년 간다고요? 3년. 그래서 3년 보장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대리 경작자 대신 농사를 짓게 되었다. 그러면 가을에 수확하지 않겠습니까? 수확량의 얼마를 토지상으로 줘야 되냐? 10%. 100분의 10. 쌀 10가마 수확하면 한 가마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줄 때 오늘 수확했다. 쌀 방아 쪘다. 그러면 그날부터 2개월에 갖다 줘야 돼. 2개월. 몇 개월이요? 2개월. 이런 규제를 하지 않으면 이 대리 경작자가 자기가 쌀방을 쪄가지고 계속 먹다가 그 다음에 여름에 벌레가 생길 만한 하니 갖다 준다. 속 터져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개월에 갖다 줘라고요? 2개월. 그러면 나름대로 햅쌀로서 갖다 드리겠죠. 알아주셔야 돼요. 10이란 말 중에 10. 100분의 10. 10가마지 한 가마. 토지 사용료는 그렇게 준다. 그리고 갖다 주는데 안 받아. 거절한다든가 그 사람이 어디 외국 여행 가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공탁하면 끝나. 뭐다 하면 끝난다고? 공탁.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6번에 1번. 이 기간 만료에 의한 지정 해지. 해지란 말 쓰지 말고 중지로 용어를 바꿔. 가로 1번은 끝에 해지란 말 지우고 중지. 중지. 자, 이제 대리 경작 기간 3년이 끝나가. 그래서 이 3년 끝나면 내가 농사 질 테니까 대리 경작자 지정하지 마세요라고 중지를 신청할 수 있어. 그런 의사표시는 대리 경작 기간 끝나기 전 3개월 전에 미리 의사표시해야 된다. 3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줘야 돼. 몇 개월 전이요? 3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이 숫자 하나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번. 이 3년이 아직 안 됐지만 중도에 그 사람을 빼낼 수가 있어. 이걸 지정 해지라고 해. 해지. 뭐라고 한다고? 지정 해지. 지정 해지 사유가 있죠. 그 대리 경작자가 농사를 게을리하고 있어. 농사일을. 술만 먹고 맨 막걸리 먹고 근데 잠만 자고 있어. 그럴 때는 중도에 해지에서도 빼낼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대리 경작자가 마지막 봐봐. 박스 안에 마지막에 보면 스스로 손들어 버렸어. 나 도저히 농사 못 치겠습니다. 3년 동안 1년 해보니까 농사 보통이 아니야. 손발 들어버렸어. 스스로가 포기할 수도 있어. 보고 계셔요? 그리고 대리 경작자가 토지 사용료를 지급도 공탁도 않고 그냥 먹어버렸어. 기간 내. 그때도 너 안 되겠다. 빼낼 수가 있습니다. 중도에. 또 농지 소유자 임차인 정당 사유하에 대리 경작자 중도에 빼주세요. 내가 좀 그 농지 이용하게 이렇게 해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중도에. 자,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조로 갑니다. 농지의 임대차 그리고 무상사용 사용대차라 하죠. 이 농지 임대차 무상사용은 옆에다 한마디 써놔요. 원칙 금지. 외해 허용. 그래 농지 소유자는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지 농사 짓기 싫으면 팔아야 됩니다. 근데 외주로 빌려줄 수가 있어요. 돈 받고 빌려준다. 임대차. 공짜로 빌려준다. 사용대차. 이걸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임대차는 뭐다고요? 사용료 받는 거예요. 임대료. 그리고 무상사용은 사용대차라는데 사용대차는 무상사용을 지역하는 것이죠. 그래. 그러면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임대차, 사용대차하고 농지에서 농사 안 짓고도 법적으로 소유를 계속할 수 있냐? 박스 안에 있어요. 박스 안에 보면 1번부터 바로 9번까지 크게 보면 있죠. 이게 바로 외적인 임대차, 사용대차 허용되는 사유예요. 그 중에 하나만, 3개만 봅시다. 처음에 잘 나온 거. 쭉 가서 보면 바로 4번이 나올 거예요. 4번. 60세 이상. 몇 세요? 60세 이상 찾았나요? 자, 이 농지 소유자가 있는데요. 농지 소유자가 지금 나이가 60세 드셨어요. 그러면 무조건 60세 이상만 되면은 무조건 임대차, 사용대차하고 자기는 놀면서 농지 소유할 수 있냐? 그거 안 돼요. 60세 이상이면서 동시효권입니다. 바로 농업 경영기간이 5년 차야 돼요. 그리고 넘을 때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럴 때만 임대차, 사용대차를 법에서 허용합니다. 동시효권, 동시효권. 알겠죠? 그래. 어떤 젊은 친구가 20살에 시골에 10억 들고 와서 농지 사가지고 농사 쳤어. 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가서 해보니까 이거 재미가 아니라 완전히 중노동이고 허리도 다쳐버리고 누워버렸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이 친구가 한 10년 농사 짓다 보니까 바로 40살이 됐다 그냥 가정합시다. 40살을
됐다 해서 임대 사용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됐잖아요. 60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나 60살 차야 돼.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야, 60살 먹은 친구는 안 되겠다. 나보다 한참 많이. 60살 드신 어르신이 있어요. 그런 분이 바로 59세에 내려가서 시골에. 내려가지고 농지 몽땅 취득해서 농사를 1년간 접었어. 그랬더니 60살 됐네? 그때 임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몇 년 못 찼어. 5년 못 찼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5년 채워야 돼. 자, 이걸 이해해 두셔. 보험조건이다. 60세 이상으로서 자기 농업 경영 이용 기간이 5년 넘는 농지라면 그때는 가능하다. 수칙 좀 아시고. 그다음에 5번.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 용농을 할인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주말 체험 용농을 할인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상 사용은 사용대차와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6번 개인이 소유하고 농지를 어디다 맡길 때는 또 가능하냐? 한국농어청사에.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요. 저기 8번 하나 봅시다. 자격농지를 농장이 정하는 이모작이 있다 체크해. 이모작을 위하여 몇 개월 빌려주고 다시 해소하는 것은 가느냐? 8개월. 이모작은 8개월만 가능합니다. 8개월 이내에 빌려주고 다시 해소하면 돼요. 자, 넘어가시고 2번 봅니다. 넘어가셔서 이 농지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 때 그 2번 큰 2번 박스 밑에 농지를 임차하거나 무상 사용한 임차의 무상 사용이니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원수 구청장 밑에 줄 그 종료를 명할 수 있어야 끝내라. 이렇게 끝내라. 이거 농지 소재가 예컨대 갑이었는데 갑이 합법적으로 우리한테 임대차에 있어. 근데 임대차 받아갔던 이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 안 짓고 방치하고 있으면 너희들 관계 끝내라라고 명을 내릴 수 있어요. 이해돼요? 누가 명을 내릴 수 있냐?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을 내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해.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걸 기하는 것이 시험 공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내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1번. 만약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를 하게 된다면 구두계약의 원칙이냐? 서명계약의 원칙이냐? 서명계약. 거기다 체크. 2번. 이때 임대차가 허용됐다. 그럴 때 임대차 기간은 원칙 몇 년 이상을 보장하냐? 3년. 그런데 이게 중요한지 단서가 중요합니다. 단서를 보면요. 단형생 식물의 재배지 보고 계셔요? 줄 거예요. 단형생 식물 재배지 등 대통으로 정하는 다음의 농지 그까지 줄 거예요. 다음의 농지를 박스로 화살표 보내. 박스 안에 들어가면 1. 농지의 임차인이 단형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하는 농지. 단형생 식물 거기다 딱 줄 거예요. 단형생 식물 거기다 네모쳐요. 단형생 식물 네모쳤나요? 쳤다면 거기다 하나 써놔요. 590페이지. 590페이지. 그냥 또 거기다 눈에 띄게 하나 인삼 이렇게 써놔봐. 인삼. 대표로 인삼이 있어. 인삼. 자, 그래서 농지 임차인이 단형생 식물이 뭐 인삼 재배로 이용을 하려고 한다. 2번 농지 임차인이 농작물로 재배시설인 고정실, 온실, 빈하우스 설치를 위해서 농지를 임차받았다. 이럴 때는 몇 년 동안 보장해 주자? 5년 이상. 다시 올라가요. 5년 이상. 원점으로 올라갑니다. 몇 년? 그게 중요해. 자, 이 농지를 갑의 농지를 을이 빌려올 때 목적이 뭐냐면은 여기다 단형생 식물을 재배하겠다는 겁니다. 인삼 재배하겠다. 인삼은 1, 2년 스며가지고 상품성이 있어 없어요? 없어. 뿌리가 콩만 하니까요. 실같이 생겼어.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몇 년 보장해서 확실히 농사짓게 보호를 해주자. 5년. 여기다 농지 임차받아서 여기다 비닐하우스 쳐서 시설 농업을 하겠다. 그러면 어때요? 시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3년 동안 빌려고 뺏어버리면 정말 이 임차인 억울하겠죠. 그래서 5년은 보장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그걸 꼭 받으세요. 자, 오른쪽 넘어오셔서 오른쪽 넘어오시면은 바로 3번에 2번. 이 농지 임대차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바로 이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2번, 3번에 2번 농지 임대차 조정위원회예요. 농지 임대차 조정위원회에서 그 분쟁 당사자 간의 문제에 대하여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지에 있어서 당사자가 수락하면 이를 해당 임대차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 내용으로 간주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몇 개월 전까지 계약 정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말하고 멍 때리고 그냥 지나가면 정정과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은 간주해버리냐? 3개월 전까지. 이걸 묵시갱신이라고 하죠. 5번 임대농지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취를 승계한 걸 간주해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누구에게 불량선 효력이 없다? 임차인,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을 보호하지 않은 것이죠. 넘어가시고요. 바로 615페이지로 갑니다. 615페이지 보면 농지 보존을 위한 조치 농업진흥지구 지적이 나옵니다. 농업진흥지구 지적. 그건 중요표. 농업진흥지구 지적은 중요표. 그래 이 농지법상 농업진흥지구는 좀 관심 있게 봐둬야 합니다.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농지에 따라 지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농업진흥지구다. 이 농업진흥지구는 거기 있죠. 지정권자 꼭 아셔야 돼요.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그래요. 근데 시험에서는 농림축산식물장하다 이렇게 나와서 틀려요. 시도사다. 그래 이 시도사가요. 한 장 넘었다 봅시다. 한 장 넘었다 봅시다. 616페이지 보면 첫 번째 박스 안에 소개 1번 봐요. 소개 1번만 봐봐. 제일 위에 있는 거 1번 시도사는 밑에 줄 내려가요. 농림축산식물장하는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그게 중요해. 그래 시도사가 지정한데 지정할 때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아라고? 그래요. 그래 지정권자는 시도사인데 승인은 농림축산식물장한테 받아야 한다. 이렇게 농장한테 받아야 돼. 이걸 시험에서는 농장이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 이렇게 나와서 틀려요. 지정권자하고 승인권자 구별. 알겠죠?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다시 앞으로 가셔서 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는 바로 이렇게 아까 경지정리사업이 끝났다 이렇게. 이 농지가 예쁘게 만들어진 땅들 보면 주변은 예쁜 또 깨끗한 하천이 흐르고 있어. 하천. 깨끗한 물.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농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수로 넣고 농로 이렇게 넣어요. 예쁜 농지죠. 경지정리사만 쳤어요. 그래서 이 농지 보존차 이 하천의 물까지 수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넓게 잡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농업진흥지구다라고 지정합니다. 이렇게. 이 농업진흥지구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 지정해요. 여기 농지가 이렇게 집단해 있죠. 그래서 농지를 더 세게 보존하자. 그럴 때에 이 안에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보존을 하게 되는데 이걸 농업진흥구역이랍니다. 농업진흥구역. 자, 그래서 박스 안에 615페이지 2번 농업진흥지역 구분해가지고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두 개 용도로 구분하여 지정하는데 자, 박스 안에 들어가서 농업진흥구역은 은자 써봐요. 공부해줄게. 농업진흥구역은 1번으로 화살표 보내. 1번만. 농지 조성사업이 시행됐거나 농지 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됐다. 이게 바로 경지정리사업이 끝났단 말이에요. 시행됐거나 시행되는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그 다음에 핵심이 집단화 그 말을 뜻이야. 이렇게 농지가 집단화됐단 말이에요.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 짰어. 에 지정한다. 에 지정한다. 중요해. 짝치게 중요해. 그래 포인트 집단화 그것다 포인트 잡아.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에 따진 것이 뭐예요? 농업진흥구역이.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이 농업진흥구역의 용선, 여기서 물을 많이 필요하겠죠. 그 용선 확보를 위해서 여기 하천 오염되면 안 되겠죠. 주변 땅도 개발돼서 오염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의 용선 확보 수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에 인근에 있는 땅에 따진 것이 농업보호구역. 그렇게 뭐가 된다고요?
농업보호구역. 자, 그래서 2번 봐봐. 2번이 아니라 2번에 박스네. 농업보호구역은 은자 써버려. 공부하자게.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선확보, 수질 보전 등을 마지막 위하여 필요한 적에 따라 제한다. 제한다. 짝치기가 중요해. 거기서 할 일은 짝치기. 시험에 바꿔쳤어요.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농업진흥구역은 농업보호구역의 용선확보, 수질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적에 제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틀려요? 틀려요. 자, 그 다음에 3번 중에 이제 3번 밑에. 그러면 이 농업진흥을 지정할 때 지정 대상 용도지역이 있어요. 지정 대상 용도지역이 있어요. 지정 대상 어디냐?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녹간 농지의 뜻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 녹지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은 아까 그림 그려졌지.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도시지역이 있다, 관리지역이 있다, 농림지역이 있다, 자연보전지역이 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이 있다. 이때 도시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 있다. 이렇게 있다면 이 농지보전차 농업진흥지역은 바로 여기 있는 농지 있다, 여기 있는 농지 있다, 여기 있는 농지 있다, 여기 있는 농지 있다 지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여기 있는 농지는 개발용도 지역이니까 지정 못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봐봐요. 이 녹지역도 하나는 지정 못하게 돼 있는 땅이 있어. 어디냐? 그 행정구역이 특별시다. 서울특별시에 있는 녹지지역이다. 거기에 농지가 있다. 이건 지정 못한다라고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중에 단서. 어디에 있는 것은 지정 못한다. 서울특별시 인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녹지역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전차 농업진흥지역 지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 광역시 알죠? 광역시 안에 녹지역이 있다. 그 녹지역에 농지에다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세종특별자치 녹지역 있다 지정할 수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녹지역 있다 지정할 수 있어. 저 나주시 녹지역 있다 지정할 수 있어. 담양군 녹지역 있다 지정할 수 있어. 알겠죠? 어디는 지정 못하지만 특별시, 서울특별시 녹지역은 지정 못한다고 아셔야 돼. 됐죠? 된 걸로 믿습니다. 넘어가요. 넘어가셔서 쭉쭉쭉 넘어가면 바로 619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619페이지 4번 1번. 이 농업진흥적인 농지 소유자인 농업이라든가 농업법인 사적으로 거래하면 잘 안 팔려. 급하게 팔라고 할 때 현금 좀 챙기려고 하는데 살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 점을 감안해서 우리 보세요. 야, 농업진흥적이 아닌 농지 소유자인 농업이라든가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사에게 그 농지 사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허용합니다. 어디다가요? 그래, 거기다 체크해요. 한국농어촌사. 2번 한국농어촌사 이렇게 매수총 들으면 꼭 살 의무는 없지만 산다면 가격이 중요하겠죠. 감정가격이겠어. 감정가격.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 거기다 줄 것이죠. 이게 바로 감정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 공시가다 그럼 틀려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농지 처분을 받은 자 6개월의 처분을 이행하자면 이행 강령 부과받을 수 있는데 그때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 한국농어촌사에 매수총을 샀다고 했죠? 그럴 때는 비싸게 안 사줘요. 개별 공시가 기준으로 사드립니다. 개별 공시가. 개별 공시가보다 인근의 실가가 더 낮으면 낮은 가격인 실가를 기준으로 살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달라요.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감정가격 기준으로서 매수할 수 있다. 이게 차이점을 생각해 두셔야 돼요. 5번에 1번하고 농지법 마무리 시켰는데 5번에 1번. 자, 5번에 1번은 이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이 농지 중에서도 여기 봐봐요. 이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있고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가 있단 말이에요. 밖에 있는 농지하고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뭐가 더 개발이 쉬울까? 여기치가 더 쉽겠죠? 개발이 쉬워. 그래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개발행위가 있다. 그때 이 행위잔 정도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의 경우는 행위잔이 완화돼 있어. 완화. 여기는 강화돼 있어. 또 농업진흥지역 안으로 들어가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농지하고 여기에 있는 농지 어느 지역의 행위잔이 더 완화돼 있을까? 보호가 완화돼 있어. 보호가. 진흥은 더 세고. 이해됐죠? 이걸 딱 이해하시고요. 이때 한 필지 토지가요. 이렇게 농업보호구역하고 진흥구역에 걸쳐 있어. 근데
진흥구역에 걸쳐 있는 정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럴 때는 여기는 농업진흥구역, 여기는 보호구역, 따로따로 행위자를 정해한 게 아니라 이 면적이 콩만 하면 이쪽으로 밀어줘 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1번 나옵니다. 1번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규제가 센 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것이 얼마 이하밖에 안 되면 330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되면 330제곱미터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정할 때 어디 쪽으로 다 밀어줘 버리자? 보호 쪽으로 다 밀어줘 버리자. 이해됐죠? 보호 쪽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보호지 진흥이 나오면 틀리겠어요. 마지막에 진흥하면 틀립니다. 보호.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봐. 한 필지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에 걸치면서 여기 이제 한 필지 토지가 근데 이걸 변형해 가지고 자 여기가 농업 진흥구역, 여기 일대가 농업 보호구역, 여기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그래 이때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걸쳐 있어요. 농업진흥구역이 됐던 보호구역이 됐던, 그리고 여기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업진흥지역 밖입니다. 여기는 두 개를 합해서 농업진흥지역이라 하죠. 이렇게 한 필지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는데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돼. 그럴 때는 이 부분은 이쪽에 행위자를 적용한 게 아니라 완화 쪽인 이쪽으로 밀어줘 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입니다. 한 필지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지에 속해 있는 토지 보호 면적이 얼마 이하밖에 안 되면 330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되면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밑줄 거봐.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동시에 줄 거봐요. 동시에 줄 거서 그걸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쓰나. 한마디로 농업진흥지역이죠. 농업진흥적으로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 안 한다는 것은 바깥쪽으로 밀어주자 그 말이에요. 이쪽으로. 이해됐죠?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적용한다 그러면 틀리고 적용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해서 농지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 농지법 두 문제 꼭 맞춰라고 지금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건축법을 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건축법 서두만 좀 보고 마무리 짓겠는데 몇 페이지냐면은 484페이지. 484페이지. 건축법 아까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7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7문제 나오는데 본 시험에서는 상당히 난이도 있게 되니까 3문제 정도 맞히면 잘한 거예요. 484쪽. 이 건축법은 어떠한 내용을 정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자 만들어졌는가, 이걸 목적이라는데요. 목적은 좀 읽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법원 할 때 이 법은 건축법이라 써요. 건축법. 그래 이 건축법은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하자는 법입니다. 근데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대지가 안전하게 조성돼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의 대지 기준은 이렇게 조성해야 된다는 대지 기준도 정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법을 통해서 그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그다음에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라는 기준도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하도록 또 규제합니다. 내진 설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설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전기 설비, 뭐 배관 설비, 또 승강 설비, 이런 설비 기준도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쓰임새 용도라고 합니다. 29가지 용도 정해놓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건축물로 대지 구조 설비 기준을 정하고 용도를 정해놓고 있다. 정해서 건축물 생명인 안전도 향상, 기능도 향상, 그다음 미관도 향상, 환경도 향상되도록 하여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긴 공공유충인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 해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그래서 이 건축물을 내 땅에다 건축해서 이용한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차갑하게 건축해서 이용하도록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용어의 정의는 아주 중요해요. 자, 시험에 나올 것만 추려서 체크를 해 나갈 테니까 좀 받으세요.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485쪽. 3번 초고층 건축물하고
고층 건축물 뜻 알 거. 초고층 건축물이 뭐냐 그러면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 고층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 이건 수치 외워야 돼요. 그리고 동시건 아니고 둘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이것도 이해하시고. 4번 준 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지하층이 또 중요해요. 지하층이란 뜻 중요합니다. 건축물로 바닥이 집히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에서 집히면까지 평균 높이다 줄 거예요.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다 줄 거예요. 2분의 1 이상에다 줄 거예요. 특히 2분의 1이 아주 중요하다. 3분의 2 하면 들고 2분의 2 이상 땅속에 묻혀 있으면 그 층은 지하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별표 5개.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가 뭐냐 그러면 머리자 따서 암기해야 돼. 가면서 6개인데요. 내기, 내래뼈 할 때 내, 기동할 때 기,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해서 외워야 돼. 이건 머리자 따서 외워야 돼요. 그냥 외우면 안 돼요. 못 맞춰 시험장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기, 바보, 지주. 무엇을 내기하는 친구들 있죠. 주로 바보들이 많이 하죠. 그리고 땅거지들이 지주예요. 지주. 땅만 몽땅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현금 없이. 이런 사람들 지주라 하죠.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 암기하세요. 내래뼈, 기동, 바다, 보, 지붕틀, 주기단. 내기, 바보, 지주. 이걸 외워야 돼. 엄청 중요해. 근데 옆에 있는 것들은 주요 구조가 아니에요. 사익 기둥부터 시작해서 5개 계단까지 줄 닦아요. 사익 기둥부터 시작해서 5개 계단까지 밑줄 닦으시고 동시에 밑에 따서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이렇게.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